여러분, 그 골프백에 5번 우드와 4번 유틸리티가 같이 들어있습니까? 5번 우드는 보통 18도에서 19도, 4번 유틸리티는 21도에서 23도 정도인데, 연습장이나 스크린에서 쳐보면 생각보다 거리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5번 우드가 180m, 4번 유틸리티가 170m 정도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두 클럽이 거의 똑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리가 비슷한데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팝5 세컨샷에서는 우드를 쳐야 될까? 유티를 쳐야 될까? 러프에서는 무조건 유티를 쳐야 하나? 이런 질문은 구력이 짧은 골퍼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프를 10년, 20년 이상 치신 분들 중에서도 두 클럽을 언제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드와 유틸리티는 로프트나 연습장 비거리로만 각각의 역할 차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클럽은 거리가 비슷하더라도 필드에서 맡은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유틸리티는 드라이빙 아이언 형태가 아니라 헤드가 둥근 하이브리드형 유틸리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몇 번 우드와 몇 번 유티를 써야 하는지가 아니라 페어웨이 러프, 경사면, 팝5 세컨샷, 짧은 팝4 티샷에 어떤 상황에 어떤 클럽을 꺼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 라운드에서 우드와 유틸리티 사이에서 고민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5번 우드와 4번 유틸리티 거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두 클럽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럽 번호와 로프트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5번 우드는 18도나 19도인데 왜 4번 유틸리티는 21도에서 23도처럼 로프트가 더 높은데도 거리가 비슷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클럽 길이와 헤드 구조입니다. 우드는 유틸리티보다 샤프트가 길고 헤드가 큽니다. 같은 로프트라면 우드가 더 높은 헤드 스피드와 긴 비거리를 만들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는 우드보다 로프트를 조금 더 높여야 골퍼가 필요한 탄도와 캐리를 만들기 쉬워집니다. 다만 정확한 거리와 탄도는 로프트뿐 아니라 클럽 길이, 헤드 설계, 샤프트와 골퍼의 스윙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차이는 클럽 길이입니다. 5번 우드는 4번 유틸리티보다 일반적으로 더 깁니다. 클럽이 길면 같은 스윙에서도 헤드 스피드를 높이기 쉬워서 잘 맞았을 때 더 긴 거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는 길이가 짧아 어드레스를 만들고 페이스 중앙에 공을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두 번째는 헤드 크기와 무게중심입니다. 우드는 헤드가 크고 앞뒤 폭이 넓습니다. 무게중심을 낮고 깊게 배치하기 쉬워 공을 높이 띄우고 캐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유틸리티도 공을 쉽게 띄울 수 있도록 설계하지만 헤드가 더 작고 샤프트가 짧아 아이언에 가까운 느낌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드는 유틸리티보다 탄도가 높고 착지각, 즉 공이 떨어지는 각도가 커지기 쉬워서 그린에 떨어진 뒤 런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유틸리티는 상대적으로 낮고 앞으로 뻗는 탄도가 나오기 쉬워 착지 후 런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모든 제품과 모든 골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요즘은 헤드가 크고 관용성이 높은 우드도 많고 반대로 헤드가 작고 조작성을 강조한 유틸리티도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관용성과 탄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드는 무조건 어렵고 유틸리티는 무조건 쉽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헤드 바닥면인 솔의 차이입니다. 우드는 솔이 넓어 짧은 잔디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지나가기가 좋습니다. 반면 유틸리티는 헤드와 솔이 더 작아서 잔디가 길거나 공 주변에 풀이 많을 때 공에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샤프트 구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드는 조금 더 길고 가벼운 샤프트를 사용하고 유틸리티는 우드보다 짧고 무거운 샤프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유틸리티는 모델에 따라 옵셋이 더 크거나 베이스가 쉽게 닫히도록 설계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슬라이스가 많은 골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원래 왼쪽 미스가 많은 골퍼에게는 훅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5번 우드는 좋은 라이에서 높은 탄도와 긴 캐리를 만들기 좋고 4번 유틸리티는 클럽이 짧아서 다양한 상황에서 정타와 방향을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쉽게 말해 우드는 잘 맞았을 때 더 멀리 보내기 좋은 클럽이고 유틸리티는 조금 빗맞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앞으로 보내기 좋은 클럽입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제품과 골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번 우드와 4번 유틸리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볼 것은 남은 거리가 아닙니다. 공이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지, 즉 라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이 잘 떠 있는 좋은 라이입니다. 페어웨이가 평평하고 공이 짧은 잔디 위에 잘 놓여 있다면 5번 우드를 쓰기 좋은 상황입니다. 긴 클럽과 낮고 깊은 무게중심을 이용해 높은 탄도와 긴 캐리를 만들기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5 세컨샷에서 앞쪽에 큰 장애물이 없다면 5번 우드로 더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이 러프에 놓인 경우입니다. 러프라고 무조건 유틸리티를 잡지 말고 먼저 공이 얼마나 잠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이 짧은 러프 위에 살짝 떠 있다면 5번 우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이 잔디에 잠겨 있거나 공 뒤에 풀이 많다면 길이가 짧고 헤드가 작은 유틸리티가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러프에서도 무조건 유틸리티가 정답은 아닙니다. 결국 공이 놓인 상태와 내가 더 자신있게 칠 수 있는 클럽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공이 깊이 잠긴 헤비 러프라면 유틸리티도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리를 욕심내기보다 아이언이나 웨지로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력이 오래된 골퍼도 우드와 유틸리티의 쓰임새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골프장에서는 페어웨이와 러프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 영업을 하는 골프장은 경기 진행과 관리 문제 때문에 러프를 대회 코스처럼 길게 기르기 어렵습니다. 러프에 공이 들어가도 완전히 잠기기보다는 잔디 위에 어느 정도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프에서도 우드가 제법 잘 맞습니다. 골퍼 입장에서는 나는 러프에서도 5번 우드가 잘 맞는데 유틸리티가 꼭 필요한가? 거리가 비슷하면 우드 하나만 쓰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대회가 열리는 코스는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러프를 길게 관리하면 공이 잔디 아래로 깊이 잠기고 페이스와 공 사이에 풀이 많이 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린까지 200m가 남았더라도 200m를 보내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단 페어웨이로 탈출해서 다음 샷을 정상적으로 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프로들이 긴 거리를 남겨두고도 우드 대신 유틸이나 아이언을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 일반 골프장에서는 러프가 깊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우드와 유틸의 역할 차이를 직접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필드 상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5 세컨샷입니다. 공이 평평한 페어웨이에 잘 놓여 있고 그린 앞쪽에 큰 장애물이 없다면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5번 우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많이 남았다고 무조건 우드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린 앞에 벙커나 페널티 구역이 있거나 우드 거리와 좌우 편차가 크게 나온다면 유틸리티로 안전하게 전진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번 우드는 잘 맞았을 때 190m, 4번 유틸리티는 175m 정도 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성공 확률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쳤을 때 5번 우드는 130m, 190m까지 결과가 크게 벌어지고 4번 유틸리티는 160m에서 175m 사이로 꾸준히 나온다면 유틸리티가 더 믿을 만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좋은 페어웨이 라이에서 우드도 캐리와 방향이 일정하게 나온다면 굳이 거리를 포기하고 유틸리티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샷 스코프가 제공한 8천만 회 이상의 샷을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는 페어웨이에서 우드와 하이브리드의 미스 히트 비율이 모두 19%로 같게 나타났습니다. 좋은 라이에서는 우드와 유틸리티 중 어느 하나가 무조건 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본인이 더 자신있게 칠 수 있고 결과가 일정한 클럽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샷으로 30m 어프로치보다 60m 웨지샷이 더 자신 있다면 무조건 최대한 가까이 보내는 것보다 자신 있는 거리를 남기는 전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같은 위험 조건이라면 그린에 더 가까이 갈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좋아하는 거리만 남기기보다는 장애물과 미스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러프입니다. 러프에서는 먼저 공이 얼마나 잠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이 짧은 잔디 위에 살짝 떠 있다면 우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유틸리티보다 우드가 더 편하고 잘 맞는 골퍼라면 짧은 러프에서 우드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공이 잔디에 어느 정도 잠겼다면 길이가 짧고 헤드가 작은 유틸리티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긴 풀의 저항을 덜 받고 공에 접근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이 깊이 잠긴 헤비 러프에서는 유틸리티도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번 유틸리티로 170m를 보내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100 정도만 보내더라도 페어웨이로 안전하게 빼내면 좋은 선택입니다. 러프에서는 최대 비거리보다 탈출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는 짧은 파4 티샷입니다. 좌우에 오비나 페널티 구역이 있고 드라이버를 칠 필요가 없다면 우드와 유틸리티가 모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티 위에 공을 올려놓기 때문에 페어웨이에서 직접 치는 것보다 5번 우드를 맞추기 쉽습니다. 180에서 200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고 우드 티샷의 방향성이 안정적이라면 5번 우드가 더 좋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160에서 180m만 보내도 충분하고 페어웨이가 매우 좁다면 4번 유틸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가 우드보다 더 짧기 때문에 페이스 중앙이 맞추기 쉽고 스윙 크기를 조절하기도 상대적으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틸리티가 무조건 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유틸리티는 우드보다 클럽이 짧고
라이각이 더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오프셋이 크거나 페이스가 쉽게 닫히는 모델을 사용하고 손목 릴리스가 빠른 골퍼라면 왼쪽 훅이 더 자주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버누드가 더 편하고 똑바로 맞는 골퍼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샷 대체 클럽은 이론보다 실제로 좌우 편차가 적은 클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버가 안 맞는 날에는 무엇을 쳐야 할까요? 드라이버 대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클럽은 우드입니다. 우드는 드라이버보다 짧고 로프트가 높아서 일반적으로 정타와 탄도를 만들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어느 정도 비거리도 유지할 수 있어 긴 파4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가 안 맞는 원인이 스윙 템포가 빨라지고 페이스 컨트롤이 무너진 것이라면 우드에서도 비슷한 미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4번 유틸리티로 티샷해서 페어웨이에 안전하게 보내고 세컨샷으로 승부하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클럽을 바꾸는 목적은 드라이버보다 조금 더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나오는 실수를 줄이고 끝까지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사진 라이에서는 무엇을 쳐야 할까요? 공이 페어웨이에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라인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왼발 오르막과 왼발 내리막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왼발 내리막에서는 공의 탄도가 낮아지고 평평한 지면보다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 우드로 공을 억지로 띄우려고 하면 탑핑이나 뒷땅이 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길이가 짧은 유틸이나 아이언으로 정확하게 공을 맞히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왼발 오르막에서는 경사 때문에 실제 로프트가 늘어나 공이 평소보다 높이 뜰 수 있습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공이 잘 떠 있다면 우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심하면 긴 클럽으로 중심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틸리티가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경사면에서는 한 클럽 더 멀리 보내는 것보다 정타 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5번 우드와 4번 유틸리티가 모두 175 정도 나간다면 둘 중 하나를 빼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클럽의 거리가 같더라도 쓰임새가 다르면 둘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번 우드는 평평한 페어웨이와 티샷에 쓰고 4번 유틸은 러프나 경사면에서 사용한다면 두 클럽의 쓰임새가 다른 겁니다. 탄도 차이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드는 공을 더 높이 띄우고 착지 후 런을 줄이기 쉽습니다. 유틸은 조금 더 낮고 강한 탄도로 바람의 영향을 줄이거나 착지 후 런을 활용하기 좋을 수 있습니다. 투어 선수들도 같은 거리 구간을 무조건 한 가지 클럽으로만 공략하지 않습니다. 토미 플릿 우드는 코스와 날씨에 따라 높은 탄도와 필요할 때는 7번 우드를, 바람 속에서 낮은 탄도가 필요할 때는 3번 아이언을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또 24도 9번 우드를 사용해 높은 탄도로 공을 띄우고 그린에 부드럽게 세우는 선택도 했습니다. 즉 클럽 구성은 거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탄도와 착지 조건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두 클럽이 거리뿐 아니라 탄도와 방향, 쓰임새까지 비슷하다면 둘 중 하나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걸 확인하려면 직접 비교해보는 갭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거리대의 우드와 유틸을 각각 7개, 10개 정도 쳐보세요. 가능하면 같은 날 충분히 몸을 푼 상태에서 번갈아 쳐야 비교가 더 정확합니다. 이때 가장 멀리 간 샷보다 전체 결과가 얼마나 일정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평균 캐리 거리입니다. 클럽 간 거리 차이를 볼 때는 굴러간 거리까지 포함된 총 거리보다 공이 실제로 날아간 캐리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거리 편차입니다. 5번 우드가 잘 맞았을 때 190m가 나가도 미스샷에서 130m까지 떨어진다면 편차가 큰 겁니다. 반대로 4번 유틸이 160, 180 사이로 꾸준히 나온다면 최대 거리는 조금 짧아도 필드에서는 더 믿고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좌우 편차입니다. 15m를 더 보내더라도 공이 좌우로 크게 흩어진다면 좁은 홀에서는 쓰기 어렵습니다. 조금 덜 나가더라도 방향이 일정한 클럽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탄도와 착지 후 런입니다. 그린을 직접 공략하려면 거리만 볼 게 아니라 공이 충분히 높이 뜨고 착지한 뒤 너무 많이 구르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바람이 강하거나 공을 낮게 보내야 한다면 낮고 강한 탄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점입니다. 어느 클럽이 페이스 중앙에 더 자주 맞는지, 얇게 맞거나 힐과 토우 쪽 미스가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스윙 스피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스윙 스피드가 느리거나 낮은 로프트 클럽으로 공을 띄우기 어려운 골퍼라면 로프트가 높은 우드가 캐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피드가 충분하고 탄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왼쪽 미스가 많은 골퍼라면 유틸이나 아이언형 클럽에 낮고 강한 탄도가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GC 쿼드 같은 장비로 테스트해보면 볼 스피드, 발사각, 스핀량, 캐리와 타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클럽이 느낌상 더 편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결과가 얼마나 일정하게 반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5번 우드와 4번 유틸리티는 거리가 비슷해도 같은 역할을 하는 클럽은 아닙니다.
5번 우드는 공이 좋은 자리에 놓였을 때 높은 탄도와 긴 거리를 내기 좋고, 4번 유틸은 러프나 경사면처럼 조금 까다로운 상황에서 더 안정적으로 치기 좋습니다. 다만 모델과 골퍼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럽을 고를 때는 남은 거리보다 공이 놓인 상태, 즉 라이를 먼저 봅니다. 공이 짧은 잔디 위에 잘 떠 있고 지면도 평평하다면 우드가 좋습니다. 공이 잔디에 잠겨 있거나 경사가 심하다면 유틸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깊은 헤비 러프에서는 유틸도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긴 거리를 욕심내기보다 아이언이나 웨지로 안전하게 빼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파5 세컨에서는 무조건 가장 멀리 보내는 클럽보다 위험 요소와 내 실제 편차를 고려해 다음 샷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클럽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짧은 파4 티샷이나 드라이버 대신 티샷 할 때는 우드가 더 안전하다, 유틸리티가 더 안전하다고 미리 정해놓지 마십시오. 내가 쳤을 때 좌우 편차가 적은 클럽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두 클럽이 모두 필요한지는 가장 잘 맞았을 때의 거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평균 캐리와 거리 편차, 좌우 방향, 탄도, 타점, 그리고 필드에서 각각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지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 우드는 좋은 상황에서 높은 탄도와 긴 거리를 만들기 좋은 클럽이고, 4번 유틸은 다양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앞으로 보내기 좋은 클럽입니다. 물론 우드를 훨씬 잘 치는 골퍼도 있고 유틸이 더 어려운 골퍼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모든 골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 공식이 아니라 필드에서 클럽을 선택할 때 참고하는 기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5번 우드와 4번 유틸을 둘 다 사용하고 계신가요? 두 클럽의 실제 캐리는 각각 몇 미터이고 필드에서는 어떤 클럽을 더 자주 사용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라운드에서는 거리 측정기로 남은 거리만 확인하고 바로 클럽을 꺼내지 마십시오. 먼저 공이 떠 있는지, 잔디에 잠겨 있는지, 지면이 평평한지, 경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미스가 났을 때 공이 어디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생각해 보시면 우드와 유틸리티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골프 장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싱글로 가는 장비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별별골프 박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